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 여성분 손 주셨는데요. 저기 뒤에서 세 번째. 네. 선생님, 저는 코크리트 인터페어를 살면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요. 모든 캐릭터들이 공감이 갑니다. 저가 연타에서도 공감이 가고, 명화에도 공감이 가고, 민성에도 공감이 가는데, 여러 번 보는 와중에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이성환 배우님도 계시지만, 박소장 캐릭터 계셔서 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계속 생각해왔던 건데요. 처음에는 막 외부는 몰아내자 하시고 아파트 만세 막 외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좀 배급량이 줄어든 것의 이유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부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조금은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는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네, 모든 것을 모든 캐릭터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2시간 안에 이제, 다뤄야 될 인물이 너무 많고, 주인공들의 또 심리를 따라가기도 다,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캐릭터라면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실제로 시나리오 쓸 때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 부장님이 못 보셨겠지만 서원 선배는 못 보셨겠지만 박 부장이 밖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다리 이제 그 배급을 못 받은 채로 이제 화가 나갖고 밖에 나가서 그 외부인들이랑 내통하는 잠깐 짧은 장면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게 좀 오히려 좀 더 구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냥 앞에서 이 캐릭터가 저런 캐릭터라는 것은 잘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들어오실 때 대사가 좋잖아요. 밥 좀 줘라 이러면서 들어오시면 그거 애드립이시거든요. 네. 그 대사 너무 좋아갖고, 원래는 이제 으라차차 항공이다 하고 그 다음 욕하는 정도였는데 밥 좀 줘라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보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침 와 계시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그 캐릭터를 좀 기본 보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좀 스스로 좀 분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배우님.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크게 노력한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항상 찾는데, 제 찾을 수 있으면 항상 주변에서 찾거든요. 주변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간접적으로 봤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캐릭터를 찾아서 모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찍었는데 편집이 된 부분 중에 다 나간 다음에 그 외부인들이 막 흐트러뜨리면서 우리 이제 밥 먹자, 물 마시고 막 나비교환을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편집이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 지금 버전이 마음에 들긴 해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유토피아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되게 잘 보여서, 제가 캐릭터를 연구하는 거는 전체 어떤 작품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제 거시기 노하우니까, 저도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하나 드리면, 제가 이거 3번째 보거든요. 시사할 때 보고, 재정 주고 보고, 옆에 이렇게 친구분하고 초대받아서 같이 왔는데, 너무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부분들의 비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3번째를 보니까 또 새롭게 찾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대본을 볼 때, 처음 볼 때
그리고 뭐가 잘렸나 볼 때. 근데 뭐 그다음에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데도 뭔가 찾아지는데 다 의도하는 거세요? 어떤 거는 일단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눈에 보인 건 진짜 김영탁을 막 죽일 때 바둑돌을 막 입에 넣는단 말이죠. 그게 옆에가 다 흰날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또 봤어요. 그게 맨 처음 바둑돌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을 고를 때 나가는 사람을 흰날로 했잖아요. 근데 김영탁한테 그걸 바둑알을 막 집어넣으면서 옆에 온 바닥에 그 흰알이 떨어져 있는데 나가라고 계속 소리치는 것 같은,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성당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가 깨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3명 이렇게 오잖아요. 신의 세계가 쓰러져 있고 결국 구원의 손길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런 것도 다 의도하는 거죠. 일단 바둑알은 네, 그렇게 의도된 거고, 바둑알이라는 것 자체가 흑백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백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선의 가면을 쓰고 진짜 악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렇게 흑백으로 이야기가, 흑백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는 그렇게 그것보다는 좀 색으로 접근했어요. 여러 가지 색이 영화상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다양한 색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흑백 가지고만 우리는 싸웠을까라는 것을 의도했었던 거고, 뭐 그게 신앙이나 종교적으로 이제 앞에서 그런 코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가끔 이렇게 GV 할 때 배우님과 감독님이 이렇게 사후에 나오는 배우가 왜 이렇게 재밌죠? 재미있고 그 어떤 디렉팅이 있었을까가 이렇게 연상도 되고 그래요.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막 생기죠. 질문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없다 막 이럴 겁니다. 제일 뒤에 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드신 분 질문. 네, 영화 참 잘 봤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은 영화인데 이렇게 보고 또 감독까지 만나고서 영광입니다.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드리면 이제 김영탁 행세를 하는 이병헌이가 그 전체 이게 그 영화 전체의 구도를 보면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아파트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만들고 어떤 어떤 집단 혹은 패거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이렇게 막 굉장히 타자화시키고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풍자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이병헌이 이제 김영탁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김영탁 행세를 하고 쭉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드릴러물 같은 그건데 그게 굉장히 흡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그거보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됐지? 그럼 시체를 이거 어떻게 발견하지?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 뒷부분에 가서 그냥 막 혼란의 와중 속에서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은 그냥 미쳐버리거든요. 그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전체 그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가 약간 좀 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내러티브로 뺏긴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또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혼란의 와중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병헌이 또 이제 죽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를 제가 좀 쳤나 봐요. 네. 이야기 아파트 네.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는 중에서 네, 그 이병헌이 이제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쭉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이 그 부분이 굉장히 드릴러물처럼 굉장히 강렬한데 그게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것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그걸 넣는지 그 사건을 일단은 이야기를 저는 중간을 딱 자르고 봤을 때 영탁의 정체가 발견되기 전 이야기는 장르만 따졌을 때는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블랙 코미디만 가지고 2시간을 다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이 아파트 사람들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봤다면은 중간에 그 아파트를 노래를 부르는 장면 이후로는 이 인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2시간이라는 시간을 계속 떨어져서 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노숙자 씬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지만 초반에 중간에 다시 한번 거기서 또 나와서 이 아파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보지만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그 논리에 어떻게 보면은 설득된 채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주고 싶었고 그랬다가 다시 또 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사실은 한 번이 더 있었어요. 노숙자가 중간에 그 중후반부에 한 번 더 갑자기 또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좀 시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었었고 그것이 이제 너무 그 시점이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야기적으로 잘 얼개가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물론 뭐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좀 배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작 웹툰은 사실 그 위장된 정체가 드러나는 게 거의 결말 반전처럼 네. 나오죠. 근데 아마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 정체 발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왜 끝까지 이야기가 워낙 강렬해서 왜 끝까지 가서 반전처럼 짜잔이 아닐까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원작은 그렇게 이제 정체가 밝혀지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정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도 그랬고 이제 아마 감독님의 설명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네. 돼요. 안 돼서 그런 정체는 정체보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다 네. 보니까 정체보다는 그런 인물이 노는 환경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바둑 돌보다는 바둑 판을 좀 봤으면 했던 바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설명 네, 네. 저는 이제 또 질문. 네. 아까 여기 먼저 손을 드셨던 아까 먼저 분이 계셔서 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아마 앞으로 아파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나올 때 장면들이 생각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 좋으면서 나쁜 기억 하나를 갖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결말이 아마 이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결말일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결말들도 준비하신 게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결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살아서 두 부부가 살아서 그 전에 이제 그 마트 태평양 마트에서 죽인 그 남자의 아내와 딸을 만나는 장면도 있었고 영화가 죽고 혜원이만 혼자 살아나가는
엔딩도 있었고 배우들한테 갔던 버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혜원이 마지막에 살아나서 가는 버전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바꾸다가 저렇게 가게 된 것은 명화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주제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직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화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새로 느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아파트 논리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무엇인가, 한국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유일하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명화는 질문을 던지지만 묵살당하고 그렇다고 뭐 그녀가 막 이런 장르물에 늘 나오는 그냥 답 없이 막 정의만 부르짖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게 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입체감을 부여하고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이게 했음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심지어는 영화 때문에 이 아파트가 망했고 남편을 죽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댓글도 봤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떻게 그 명화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팩트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녀가 없었어도 그녀가 그렇게 영탁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어도 이 아파트는 이미 망할 운명이었고 그 외부인을 내쫓는 순간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 중요했고 마지막에 그 인물이 살아서 그 마지막 엔딩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 질문이 살아서 계속 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냥 하나의 질문이 보는 분들한테 어떤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가 마지막 아파트가 나왔을 때 그냥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랄까 답 없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뭔가 책임감 없이 너무 희망적인 엔딩으로 가고 싶진 또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그나마 희망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고 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했던 것 중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좀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항공 아파트처럼 이미 사람들이 내 집이야라고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옆으로 넘어져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저기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뭔가 그 정도의 공간 그리고 그걸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동시에 날씨가 풀리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면 항공 아파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상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씨가 풀리면 조금 더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거기까지 상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생존의 문제에 되게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좀 주면서 이 공간이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그나마 희망적인 곳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혹시 디렉터스 컷으로 다른 결말도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굳이 찍진 않아갖고 그렇게. 아쉽네요. 네. 편집본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네. 저렇게 찍어. 아직 그럼 없겠군요. 네. 또 다른 네. 여기 앞에 분이 먼저 드시긴 했는데, 네네네네.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이 궁금증으로 친구들과 토론을 엄청 하다가 감독님께도 DM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서 질문을 이제 드려볼게요. 저희가 N차 관련 다 했는데 처음 영화 봤을 때는 그 민성이가 죽어서 이제 저희가 엉엉 우는 바람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N차 관람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명화가 그 민성이 죽고 나서 오열할 때 김민성 일어나 하면서 조그맣게 임신했어라는 발음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본 지인들은 이제 못 들었다고 다들 못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태연이한테 생리대를 주는 그 복선을 까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임신이 맞다면 그 명화가 책임감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민성이에게 더 부담감을 줄까봐 숨긴 건지도 궁금하고 N차 관람객들을 위한 감독님의 의도셨나 궁금해서. 네. 질문을 되게 길게 해주셨는데 네. 그게 아니어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을 해서 들어봤는데 심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대사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벌써 하나의 그 복선과 실마리와 네, 궁금해서 네, 네. 듣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딸리면. 근데 예전 버전에 임신부인 설정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 버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작업하면서 빠진 재밌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아까부터 드셨어요. 사실 맨 뒤에 남성분이 네네네. 네, 이런 북한 생존물이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극장에 개봉했었을 때 한번 봤었는데, 저도 그 생존주의자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시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그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그 박보영 배우님들이 사람들을 약간 차갑게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영화의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생존주의가 제 마음을 또 자극을 해서 쿠팡에서 바로 참치랑 카레랑 그리고 생수를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독님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구비해야 되는 물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그 방법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예. 뒤에 잘 못 들었어요.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구비해야 되는 물품 3가지 아니면 한국 지역에서 어디로 가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하신 게 있다면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조성윤 전 김포국제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셨던 친구이셨습니다. 일단은 이 재난 자체가 한국에 어디에 있어도 피할 수 없었을 정도로 큰 재난으로 상정하고 싶었어갖고 글쎄요 여기 이 세계관 안에서라면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재난 상황에 글쎄요 저는 일단은 황도를 설정한 것 자체가 되게 먹고 싶을 것 같았어요.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과일을 되게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과일을 뭐 어디다가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안에 있는 과일은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황도랑 물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과자 같은 거 좀 유통기한이 오래 갈 수 있는